안녕하세요. 책 그리고 이야기입니다. 저희 책 그리고 이야기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여러 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매력적인 목소리와 함께 소설, 동화에서부터 음식, 영양, 텃밭 이야기, 인물, 마음 치유, 세대 공감과 영화,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책과 관련한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그리고 이야기 30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진행자는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녹음봉사자로 활동하시는 김지연 님입니다. 이번엔 어떤 흥미로운 책을 준비하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에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종 FM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책 한 권 김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설책 좋아하시나요? 가슴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책이나 SF 소설 혹은 로맨스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살인사건이나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나고 탐정이나 경찰들이 증거를 모으면서 범인을 추적해가는 그런 소설이요. 도대체 범인이 누구일까 의심하고 추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책 한 권은 매 시간마다 하나의 소설책을 선정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추리소설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 주홍색 연구입니다. 첫 곡, 제이슨 무라즈의 럭키 듣고 주홍색 연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Do you hear me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They don't know how long it takes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every time We say goodbye. I wish we had one more kiss. I'll wait for you. I promise you I will.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re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And so I'm sailing through the sea to an island where we'll meet. You'll hear the music, feel the air. I'll put a flower in your hair. golden breezes through the trees move so pretty. You're all I see as the world keeps spinning round.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Lucky we're in love in every way. Lucky to have stayed when we have stayed. Lucky to be coming home someday. 제1부 육군 군의관을 지낸 존 왓슨의 회상. 나는 존 왓슨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지만 부상을 당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런던에 오자 저렴한 하숙집이 필요했다. 예전 후배를 만나 사정을 말했더니 어떤 사람을 소개해줬다. 그 사람 역시 비싼 하숙비를 반씩 나눠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이름은 셜록 홈즈였다. 우리는 베이커가 221 B 번지에 함께 살게 되었다. 그는 특이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관찰력이 뛰어났고 연구에 몰두했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 직업은 사설 탐정이었다.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며 사례금을 받았다. 어느 날 런던 경찰국에 토비아스 그렉슨이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의 내용은 비어있는 집에 한 신사가 죽어 있었고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으니 현장에 와서 의견을 들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와 홈즈는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 가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시체를 보았다. 죽은 남자는 질 좋은 옷을 입은 40대 남자, 드리버였다. 두 주먹은 꼭 쥐고 있고 다리는 꼬여 있었다. 굳은 얼굴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한쪽 벽에는 피로 쓴 라헤라는 글자가 있었다. 라헤는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이다. 시신을 안치소로 옮기려 들어 올렸을 때 금반지 하나가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갔다. 홈즈는 여기저기 사방을 만져보고 들여다봤다. 줄자와 돋보기를 가지고 방안을 조사한 후 이번 사건은 살인사건이 분명합니다. 살인자는 키 180cm 이상의 남자고 사륜마차를 타고 피살자와 이곳에 와 그를 독살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홈즈는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경관이 말해준 그날 집 주위를 술 취해 어슬렁거렸던 얼굴이 붉고 갈색 코트를 입었던 남자를 주목했다. 다음 날 신문에 광고를 올렸다. 금반지를 습득했으니 반지 주인은 베이커가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홈즈는 갈색 코트 남자가 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건 노파였다. 자신의 딸아이의 반지가 분명하다며 홈즈가 준비한 반지를 챙겨서 나갔다. 홈즈는 노파가 탄 마차를 쫓아갔지만 도착했을 때 노파는 마차에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우울한 얼굴로 셜록 홈즈의 집에 방문했다. 드리버의 비서 조셉 스테건슨이 오늘 아침 6시쯤 한 호텔에서 살해당했네. 레스트레이드는 스탠거슨을 뒤쫓고 있던 중 드디어 그가 머무는 호텔을 발견해 기습적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글자 라헤와 스탠거슨의 시신이었다. 그는 범인을 발견한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이 유난히 붉고 긴 갈색 코트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는 말과 함께 현장에 있는 단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홈즈는 현장에서 발견한 알약에 주목했다. 왓슨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던 강아지를 데려와 알약을 우유에 섞은 후 먹였더니 강아지는 곧 숨을 거두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부가 도착한 것이다. 홈즈는 마부에게 짐을 꾸리는 것을 부탁했고 마부가 그의 옆에 앉았을 때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여러분, 이자가 이노크 드리버와 조셉 스탠거슨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입니다. 제2부 성도들의 나라. 황폐하고 가혹한 북미 대륙 사막에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내와 여자아이가 있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그들은 사막을 횡단하던 모르몬교 무리들과 우연히 만나 그곳에서 구출되었다. 남자의 이름은 존 페리어였다. 그는 루시를 자신의 양딸로 삼고 그들의 무리에 합류했다. 무리는 안식처를 찾아 이동하다가 결국 유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존 페리어는 모르몬교 신앙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토지를 분배받고 농사일을 하며 부를 축적했다. 루시 페리어는 건강하게 자랐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청년과 사랑에 빠졌다. 그 청년의 이름은 제퍼슨 호프였다. 어느 날 존 페리어의 집에 위대한 지도자 브리검 영이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사막에서 굶주리던 당신을 구해 이 땅으로 데려왔고 넓은 땅도 주었다. 당신에게 바란 것은 단지 참된 신앙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루시가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우리의 계율에 위반된다. 우리에겐 스탠건슨의 아들과 드리버의 아들도 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으니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 만약 이를 어긴다면 크나큰 벌이 주어질 것이다. 존 페리어는 서둘러 제퍼슨 호프에게 편지를 쓴 후 그에게 전해줄 사람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존 페리어는 자신의 가슴 위에 반성할 시간을 29일 주겠다. 그 다음에는 이라고 끝맺어지지 않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 다음 날에는 천장에 29란 쪽지가 보였고 숫자는 하루에 하나씩 줄었다. 시간이 흘러 쪽지의 숫자가 2가 되었지만 제퍼슨 호프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기한을 몇 시간 안 남기고 드디어 그가 도착했다. 제퍼슨 호프는 존 페리어와 루시를 데리고 필사의 도주를 감행했다. 중간중간 들킬 위험도 있었지만 무사히 모르몬교 영역을 벗어났다. 집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식량이 떨어졌다.
호프는 존 페리어 부녀를 두고 혼자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부녀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어지러운 발자국들과 존 페리어의 급조한 무덤뿐이었다. 호프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갔다. 가다가 마주친 사람에게서 스탠 건슨이 존 페리어를 쏴서 죽였고 루시는 드리버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루시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죽어버렸다. 그녀의 장례가 치러진 날, 호프는 갑자기 들이닥쳐 루시의 시신에서 반지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걸 낀 채 땅에 묻히게 할 순 없었다. 그 후로 제퍼슨 호프는 드리버와 스탠 거슨을 죽이겠다는 목표 하나로 살았다. 그들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 런던에서 마부로 일하고 있었던 호프는 술 취한 드리버를 자신의 마차로 유인해 빈집에 데려갔다. 그에게 루시의 반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독약을 먹여 죽였다. 스탠 거슨 역시 호텔방에 찾아가 죽였다. 제퍼슨 호프는 형사들과 홈즈, 왓슨 앞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날 밤 그는 동맥류가 파열돼 죽고 말았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 셜록 홈즈는 자신이 추리해낸 세세한 것들을 왓슨에게 설명하며 놀라움을 안겨줬다. 셜록 홈즈는 듣던 대로 명탐정이었다.
서바이벌의 Eye of the Tiger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 그리고 이야기 속 김지연의 오늘 책 한 권을 듣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이번 시간에는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주홍색 연구를 들어봤는데요. 주홍색 연구는 셜록 홈즈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로 왓슨 박사와 셜록 홈즈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부상을 당해 제대한 왓슨 박사는 영국에 돌아오자 하숙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는 홈즈를 소개받고 두 사람은 같이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홈즈에게 사건 의뢰가 들어옵니다. 텅 빈 방에 외상이 없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건이었죠. 홈즈는 현장을 방문해 사방을 관찰하고 살펴보며 단서를 찾고 놀라운 추리력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범인은 20년간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할 날만 꿈꾸며 살던 인물이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에 성공하지만 그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아이유의 너의 의미 띄워드립니다.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웃음으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이하게 구슬무쇠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셜록 홈즈 시리즈는 유명한 고전 소설이지만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 먼저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가 생각나고 주제곡이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은데요. 직접 책을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셜록 홈즈가 사소한 것을 관찰하며 놀라운 추리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왓슨의 탄 얼굴, 하얀 손목과 왼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걸 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걸 맞췄고요.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보폭과 벽에 쓴 글씨의 높이를 보고 범인의 키를 예상하고 마차바퀴 자국의 페임 정도를 보고 언제 자국이 생겼는지 알아냈습니다. 주홍색 연구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왓슨의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2부는 범인의 숨겨진 과거사가 나오는데요. 왜 범인이 그들에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연인의 죽음으로 그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끈질기게 집착하는 그가 안타까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you 듣고 오시죠.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So I hook up on a rebound and I say that I'm gonna be single for life. But she's so pretty and nice. So I make just one exception, but I find that eventually I'm not her type. Maybe that's the reason why. That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I'm trying not to be bitter, but damn it, I miss her. 'Cause she's one of a kind.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주홍색 연구를 쓴 작가는 추리소설의 대가인 아서 코난 도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정소설인 셜록 홈즈 시리즈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그는 1887년 발표한 주홍색 연구에서 처음으로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를 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1891년 단편 보헤미아 왕국의 스캔들을 잡지에 연재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본업이었던 의사를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셜록 홈즈 캐릭터는 선배 의사인 조셉 벨을 모델로 삼아 만들었다고 해요. 조셉 벨에게는 환자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배경과 병명을 맞추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소설 속에 나오는 셜록 홈즈처럼요. 풀기 어려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명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 셜록 홈즈 시리즈는 추리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오시죠.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탓일까 아지랑이 피는 하늘 잠시 감은 눈에 나도 몰래 생각이 나. 봄바람처럼 살아 내 꽃잎처럼 흐르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첫 봐도 시작하는 저도 어쩐지 웃음나. 그때 우린 저들 같았을까 떠올려보지만 그런 말 그냥 좋았어. 다시 내겐 없을 만큼 하나 지나버린 얘기인데 웃을 뿐이야. 봄바람처럼 살아 내 꽃잎처럼 흔들리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내 가슴을 또 흔드는 사랑 언제나 나에게 그대는 봄이야.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날 찾아오는 그대 영원할 것 같은 그 순간이 어제 같은데 봄바람처럼 살아 내 꽃잎처럼 흔들리는 사랑 꿈처럼 지난 날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바람처럼 살아 또 하루하루 멀어지지만 어느새 또다시 눈부신 봄이야. 오늘 책 한 권 이번 시간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셜록 홈즈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를 만나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삶의 애환이 잘 녹아있는 한국 고전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지연이었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들려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슬기로운 안전생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를 가득 채우는 계절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4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인 53%가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생활안전 행동 요령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공통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 하에 놀이기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놀이기구가 이용자의 연령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해요. 사용하는 놀이기구별 안전수칙대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 손으로 잡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놀이기구가 젖어 있거나 어두울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는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 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 주변에서는 야구나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해야 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두어서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네입니다. 그네는 사고다발 놀이기구 중에 하나로 그네를 무리하게 타다가 추락하거나 그네줄을 꼬고 회전하며 타다가 머리가 충돌하는 경우 혹은 움직이는 그네 앞뒤로 지나가다가 얼굴을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네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려야 합니다. 엎드리거나 두 발로 서서 이용하면 위험하며 그네의 좌석 중앙에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타도록 합니다. 움직이는 그네 주변에 가까이 가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네줄을 꼬면서 타거나 비어있는 그네 좌석을 흔들지 않습니다. 1인용 그네를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합니다. 그네 옆에 설치된 안전대에 걸터 앉거나 놀이 용도로 이용하면 위험합니다. 다음은 미끄럼틀 안전수칙입니다.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지 않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미끄럼틀을 이용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면 안 됩니다. 미끄러지기 전에 앞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오도록 합니다. 엎드리거나 일어선 상태로 타지 않습니다.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면 위험하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다른 도구를 소지하거나 타고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줘야 다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끄럼틀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거나 미끄럼틀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회전놀이 기구입니다. 회전놀이 기구는 사용 전에 사용 연령과 인원을 확인하고 놀이기구가 멈추었을 때만 타고 내리도록 합니다. 회전 중에는 친구와 미는 등의 장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거나 억지로 멈추기 위해 붙잡으면 안 됩니다. 회전하는 기구 주변으로 다가가지 않으며 완구 등 소지품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소나 흔들말 같은 흔들 놀이기구입니다. 시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도록 합니다. 시소를 서서 타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비어있는 시소를 갑자기 누르거나 흔들지 않도록 합니다. 움직이는 시소의 중앙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조합놀이대입니다. 이 조합놀이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놀이기구 사고율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조합놀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놀이기구에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은 경우 여유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오르는 기구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며 중간에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난간 또는 울타리 위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워 넣으면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놀이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폐쇄형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로가 아닌 곳을 오르거나 볼풀장 바닥에 누워있지 않도록 합니다. 통로가 낮고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머리 충돌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기구에 부착된 네트망 위로 또는 바깥에서 오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은 물놀이용 놀이기구입니다.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물놀이용 놀이기구에 있는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혹은 동물 등과 함께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가도록 합니다.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도록 합니다.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은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 앉지 않습니다. 젖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놀이기구별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보호자나 관리자도 어린이에게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위험 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안전수칙에 대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슬기로운 안전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